지난해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령층이 973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죠.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는 그 20%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게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또 주목을 받는 산업도 나오긴 마련입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 요양보호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죠. 한경자벤조이 강홍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이게 자격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국가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 좀 많이 어렵나요? 이게 2018년부터 장기 요양 제도가 시작되면서 매년 응시자와 그 합격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통계를 보니까 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시험 응시자 수가 28만 5천여 명 정도 됐고요. 네. 합격률은 90%가 조금 안 되는 한 80% 후반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합격률이 높은 거네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10명 중 9명은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을 보니까 이 총 4과목이었고 요양보호 개론을 비롯해서 요양보호 기초 지식 등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알아야 할 기본 지식과 정보들을 이제 정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도 이 네.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야만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2024년부터는 이제 교육 시간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좀 늘어났고 꽤 기네요. 320시간이면. 그렇죠. 합격한 후에도 이제 센터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320시간의 실습을 해야만 완전한 이제 자격증이 나온다. 그러면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실습을 하는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센터에서 이제 요양보호센터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격률이 80~90%다라는 건 이게 절대평가인가 봐요. 네. 상대평가는 아니고 합격률 자체는 높고 이게 또 노년층도 많이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근데 요양보호사는 이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 사실 이게 엄연한 국가 자격증을 따신 분들인데 네. 좀 선을 넘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은 이제 뭐 몸이 아프신 예. 노인들 그리고 환자들을 돌봄 케어를 하는 그렇죠. 역할인데 제가 인터뷰한 분뿐만 아니라 이분이 속해 있는 센터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좀 강조했어요. 예전에는 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되면 네. 거의 파출부 부리듯이 이것저것 집안일을 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집안일까지. 뭐 잔심부름을 시키는 분들도 있고 뭐 김장, 청소, 빨래 그리고 가족들 식사를 좀 챙겨달라 심지어는 이제 강아지 산책도 좀 시켜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분도 이제 한 10년 정도 경력이 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처음 할 때 이런 부탁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살이 한 8~9kg 정도 빠져가지고 그만둘까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이 요양보호센터에서 이 요양보호사가 이제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철저히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케어 대상자죠. 케어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족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요양보호사한테 강아지 산책을 시켜달라고 그러면은 그 요양 케어를 해드려야 될 분, 돌봄을 받으려야 될 분은 그 사이에 뭐 하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정확히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거 확실히 좀 알아야겠네요. 이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예. 우선 이제 돌봄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의 집을 방문을 했을 때 오전 그리고 오후 시간을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평균 이제 한 3~4시간 정도 어르신을 돌봐드리는데 보통 이제 식사 그리고 목욕같이 신체활동 지원부터 방청소 그리고 말벗을 해드리는 것처럼 일상생활 그리고 정서활동 등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상태가 좀 좋으신 분들은 주변에 이제 산책을 함께 나가기도 하는데 네. 제가 만난 요양보호사가 맡은 어르신은 1급이었어요. 1급은 이제 가장 중증 환자였고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잘 주무셨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증 환자니까 거의 누워만 계시는. 맞습니다.
근데 1등급 중증 환자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요양 등급은 어떻게 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신청한 분들 대상으로 이제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이 방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신체 기능부터 뭐 인지 기능 등 총 52개 항목을 확인한 뒤에 심의를 거쳐서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6등급까지 있는데 6등급은 인지 지원 등급이 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등급 구분을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등급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하신 분들, 네. 굉장히 중증 환자들이죠. 그리고 5등급과 6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등급별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김은희님이 40대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생각 중이네요. 잘 들을게요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임세정님은 장롱 면허인 요양보호사 분들도 많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렇죠. 일단은 따놓고 자격증을 따놓고 실제 활동은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근데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김종무님이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근데 이 요양보호사 분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힘들 때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방금 소개하신 이제 40대 분들도 따시려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지만 네. 보통은 5, 60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은퇴하시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다른 요양보호사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집안에 물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요양보호사를 의심해서 경찰까지 오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물건 없어졌다고요? 아이고. 박지수님이 제가 급하게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부탁을 해와서 임시로 제가 방문 요양을 하는데 보호자분의 갑질이 너무 심하네요. 가정부, 파출부 취급에 수준 이하 취급을 하네요라고 이렇게 또 어려움을 토로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많아요. 현장에서도. 그럼 이분들은 그만두거나 이거 다른 사람하고 교체합시다 막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돌봄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도 굉장히 그 케미라고 하죠.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서로 너무 안 맞을 때는 센터에 요청해서 이제 바꿔달라고 하거나 이제 교체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요양보호사분들 보람 있는 순간은 많이 있겠죠. 그렇죠. 이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요양보호사가 대신하는 경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봄 대상자 가족들에게 이 고마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몇 년 전에 이분이 명절이었대요. 네. 그 아침에 어르신 댁에 이제 방문을 해보니까 전날 어르신의 아드님이 봉투를 하나 놓고 가셨대요. 그래서 네네. 그걸 열어보니 엄마를 하루라도 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고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으로는 이제 요양보호사 한 명이 한 가정을 살리고 그게 모여서 사회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경제적으로도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이분들의 급여 수준은 좀 어떨까요? 아까 등급별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돌봄 환자 이 등급별로 시급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게 또 센터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만난 분은 1급 어르신을 맡고 있어서 시급이 보통 이제 13,000원에서 4,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고요. 나머지 등급은 이제 1,000원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매일 5시간씩 공휴일 제외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월 한 200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센터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중증 수급자 가산금과 장기 근속 장려금 그리고 비급여 서비스 근무를 포함해서 이 비급여가 포함된 금액이었고요.
보통 이제 이분은 오전에만 이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시지만 다른 분들은 오전, 오후 두 타임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급여가 조금 더 그분들은 올라가는 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혹시나 만에 하나 내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자격증 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맞습니다. 이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어렵거나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그렇습니까?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알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찐링 중국 전문가와 함께 중국 경제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웅민 기자와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